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쏟아지고 있는 뉴스 속에서 어떤 뉴스를 봐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제가 뉴스를 해석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뉴스를 항상 집어드리고 있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는 이 증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인데요. 사실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이 계속 끊임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이번에 조정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정이 아니라 그냥 하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 증시가 거래 범위가 넓어지지만 수익은 낮다. 그래서 비대하고 완만한 범위에 갇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정체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의 수익 자체가 이제는 뭐 많이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동시에 단기적인,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수익률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조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보게 되면요,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4월달부터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석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맞는데 항상 위험에 대한 준비를 해 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가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역시나 현금화를 이미 조금 해둔 상태에서 나머지 현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률은 뭐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조심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거 여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돈이 갈 곳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주식으로 가자니 비싸고 채권 가자니 비싸고 부동산 가자니 비싸고 이런 모습 나오다 보니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왔다라고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 금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뭐 문제가 남는데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금값도 일단은 고점을 찍어가고 있다.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뭐 투기자산처럼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전 세계 돈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의 성격이 지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바깥으로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이 되거나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들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처음부터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하지 않지만 물가 상승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생길 수 있는 타격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냥 과하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역시나 폭락 뒤에는 폭등이 나오고 폭등 뒤에는 폭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하락에 대한 충격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미국 CEO 100여 명은 소득 절벽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 경기 부양책을 조금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정부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조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죠. 특히나 뭐 여행업 1년에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듯이 많은 기업들, 여행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기업의 존속이 조금은 어려워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지원책이 무제한으로 계속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뭐 기업이 힘드니까 뭐 부채가 얼마든 간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500조, 600조, 700조, 800조, 1000조까지 늘려버리자라고 이렇게 부채를 과하게 끌어다 쓸 수 있을까를 본다면요. 역시나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말은 기업이 부양책으로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돈은 결국 한계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한계가 봉착이 되었을 때 나오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항상 이렇게 좀 흥분되어 있고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아무래도 거시적 경제 부분에서는 많은 이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부양책을 한 번에 지금 많이 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주긴 줘야 되는데 많이 주자와 뭐 적당히 주자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역시 돈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돈을 무제한적으로 계속 뿌려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계에 봉착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낙관 속에서 슬슬 피어오르는 비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비관론자들이 있고요,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시장에는요. 그런데 낙관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비관이 터지게 되면은 역시나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식 챔피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 될 때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하락에 대한 충격도 충분히 준비를 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제발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뉴스들이 있다면 제가 또 포인트를 집어오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뉴스를 또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창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